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운성을 하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그 12운성 중에 그 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시작이죠. 일단 12운성 절태양, 생력관 뭐 이렇게 나가죠. 이제 병사 묘의 그 상황을 금방 넘어선 그 운기가 바로 이제 그 절이 됩니다. 이제 절. 세상과 완전히 묘는 그래도 병사묘잖아요. 병사묘에서 그 묘는 그래도 형체는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가 그 무덤 속에 이제 들어간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왕성하게 살다가 병들어서 죽고 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묘는 흔적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흔적이나 형태는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절은 그 형태조차도 다 사라진 상태, 세상과 아주 단절된 상태, 이 상황을 이제 그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른 세상으로 이제 그 탄생하기 직전에 약간 그 무질서한 상태, 어느 곳으로 나아갈지 잘 모르는 방향성이 상실한 상태. 그렇지만 어떠한 그 생명이 시작되는 어떠한 기운은 있다. 형체는 없을 수 있지만 그 어떠한 기운은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이운성으로 그 절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갑신일주, 그 다음 이제 을유일주, 그 다음 경인, 그 다음 신묘. 이런 일주들이 바로 밑에 이제 이제 12운성으로 다 이제 절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간목이 이제 신월에 태어나게 되게 되면 이제 월지가 이제 절지가 되는 것이죠. 경금이 이제 인월에 태어나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많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병화일간도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제 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2연성으로 이제 절지가 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게 각 지지별 이제 이러한 이제 말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지가 절지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연지는 12운성으로 초년이잖아요. 초년. 그러면 절지면은 초년에 고생이 있다. 고생이 있을 수 있다. 고향을 떠날 수 있고, 또 이제 부모 덕이 없을 수 있고, 이제 가업을 물려받는 것은 불미하다. 뭐 이러한 이제 연치죠. 이러한 이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월지가 절일 수 있잖아요. 월지가 이제 12운성으로 절에 해당된다. 아까 그런 거잖아요. 간목이 이제 신월,
신월이면 여기가 월지잖아요. 월지가 이제 절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상황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그 부모 형제궁도 되잖아요. 형제의 덕이 박하다. 그래서 일단 절지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좀 긍정적인 상황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12운성으로 이렇게 절지잖아요. 이렇게 신월 평관이잖아요. 그리고 평관 부모궁에 이제 평관이 들어간 것입니다. 평관은 이제 흉신 중 하나이죠. 재화되지 않은 평관이 있는데 식상이나 뭐 인성이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평관이 이제 그 칠살로 이제 구분하게 됩니다. 칠살 살이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살 일간을 치는 살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흉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흉신이 평관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는데, 월지가 이제 평관이면서 절지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상당히 어떠한 그 부모 형제궁에 상당한 그 부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우리가 그 절지 일주를 봤잖아요. 이렇게 갑신일주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갑신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일지의 12운성으로 이제 절이 되는 것입니다. 평관이면서 이제 절입니다. 그러면 일지는 이제 그 배우자궁이잖아요. 배우자궁이 이제 그 평관이 들어가서 이제 절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어쨌든 부부 무정이라는 어떤 단어가 우리가 단어를 생각할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공방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공방수. 이제 같이 잠을 자지 않는, 이제 침실을 따로 쓸 수 있는, 방이 항상 비어있는, 일지 궁성이 항상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가 뭐 해로가 곤란하다, 뭐 이런 그 상황을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12운성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뭐 사신 합의되면서 뭡니까? 뭐 이렇게 되면 아시죠? 이거 배우자의 역할이 힘든 배우자이긴 하지만, 평관절지라 가지고 힘든 배우자가 되긴 하지만, 그 배우자의 그 사회성으로 인해서 일간 간목이 상당히 괜찮은 인생을 보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일지, 월지의 시운성으로 들어간 성분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단편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편적. 뭐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지가 절이면 좀 결혼이 늦어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지가 평관이면서 절이게 되면 이게 느낌으로, 이 사주의 그 당사자는 느낌으로 알게 됩니다. 느낌.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운. 그래서 배우자 궁이 이제 그 이렇게 편관절지를 깔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느낌, 어떠한 그 사주, 자기가 갖고 있는 사주의 어떤 그 성분이, 배우자 궁이 좀 약간 좀 긍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조금 이제 늦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또 이제 그 나이 차이가 많은, 좀
여자 사주일 경우 약간 좀 아버지 같은 남자, 아버지 같이 좀 따뜻하게 좀 보살펴주는 남자, 뭐 그런 남자를 찾다 보니까 결혼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남자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엄마같이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연상 여자를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결혼이 늦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지가 12운성으로 이제 절지가 될 수 있겠죠. 절지. 시지는 이제 자식궁입니다. 자식궁. 그리고 이제 취미궁. 약간 좀 비밀 공간 같은 곳인데, 여기 이제 평관 이제 절지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자손궁, 자식궁이잖아요. 자손궁은 이제 좀 불미하다 라고 일단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근데 이걸 지금 단편 해석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보고, 이제 어떻게 이제 12운성 이제 절지 하나만 보고 자손궁이 뭐 불미할 수 있냐, 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단편 해석입니다. 자손궁이 불미하다. 또 시지가 절이면은 이제 여명인 경우에는 이제 이성관계가 좀 복잡할 수 있다. 뭐 이러한 해석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가 묘다. 이런 사주 구조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식궁이 절지이면서 편관이잖아요. 그러면 12운성으로 절이라서 아까와 같은 약간 좀 부정적인 해석, 자식궁이 불미하고, 자식궁에서 자식궁이 편관절지이기 때문에 일간을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어떤 자식의 어떤 성분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월지가 이렇게 묘, 겁재 이런 상황이다 하게 되면 자식 덕에 어려움이 해결된다. 좀 까칠하고 도도한 자식이긴 하겠지만, 그 자식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수많은 경쟁자들과 이길 수 있어서 자식 덕에 내가 재를 득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된다. 자식 덕에 내가 재를 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자식 덕에 내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런 우리 사주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12운성으로 이제 절치는 약간 좀 긍정성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이제 코드가 많이 들어간 성분이라서, 일단은 이제 지지에 12운성으로 이제 절지에 해당되는 이제 궁성이 있게 되면 조금 이렇게 이런 코드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포함해서 사주 전체를 해석해야 그 궁성이, 그 절지에 들어간 궁성이 더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이렇게 이와 같이요, 긍정적인 성분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단편 해석이고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운기는 따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12운성으로 이제 절지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성분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2운성으로 이제 12운성 절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